대통령 어렵다.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로키로 가는 거 그런 게 정치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거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영부인은 예.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내조를 하시려면 야당과 협치하십시오. 윤 대통령과 깔맞춤한 김건희 여사 연일 광폭 행보입니다. 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어제 이 문화예술인과 신년 인사회에 함께 갔습니다. 이 자리에 뭐 배우 박정자 씨 그리고 송승환 감독, 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 등 예술인 8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네. 윤 대통령 부부 발채처럼 이 깔맞춤을 한 커플룩을 입고 왔습니다. 저렇게 윤 대통령은 초록색 넥타이에 초록색 행커치프를 하고 왔고요. 네. 김 여사는 초록색 원피스에 또 같은 행커치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인사회 직후에는 음악회에도 좀 참석을 했는데요. 소프라노 조수미 그리고 가수 윤영주 등의 공연을 지켜봤고 이후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 무대에 올라가서 직접 출연진들을 격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뭐 연말에는 유독 원래 행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노출을 하는 걸까 일정이 많은 걸까 싶었는데 민지숙 기자 이 새해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12월 달 행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12월 한 달 동안만 총 17건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연말에 정말 행사가 많았는데요. 이틀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네, 12월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 일정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나 최근에 우리가 힘들 때 아마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희망은 또 그래도 있다라는 우리 청년들의 그런 ESG 기업 환경 그런 노력들을 또 그런 기업 활동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시려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또 지금도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요. 윤 대통령 이 후보 시절에는 영부인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 이 김건희 여사 본인도 조용히 아내 역할에만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 당시 김 여사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발언들 앞서 보여드린 이 12월 달 김 여사의 행보로 보나 윤 대통령 이번 신년 인터뷰로 보나 이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이 선거 때에는 이 영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대통령 취임을 해보니 영부인이 할 일이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못 오면 영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더라라며 네. 앞으로도 이 김 여사의 외부 행보에 대해서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윤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보니까 아내가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앞으로도 더 이 광폭 행보, 이 일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있는데 더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은 그 전에를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초보 대통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대통령 부인이었어요. 이게 정치 익숙하지가 경험이 않은 없다는 점에서.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 경험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배우자도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네, 네. 근데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러 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네. 언론을 공개를 하고 같이 가라.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공개된 일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하고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제는 실수도 좀 줄이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직도 리스크라는 거는 여전히 뭐 소위 말해서 그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네. 뭐그 경력, 허위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이상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히려 공개한 행보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은 보통 뭐 약자, 뭐 사회적 어떤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약간 일정을 보면은 성격이 살짝 좀 범주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 쪽으로도 좀 보폭을 확대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영빈관에서 열린 이 신년 인사회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김 여사와 이야기를 나눴던 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대통령 내외분이 이렇게 쭉 테이블마다 돌면서 새 덕담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님은 저한테는 지금도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정치 감각이 있다. 아하. 이렇게도 좀 평가를 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이 여성 의원들한테는 되게 여성 의원들이 잘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또 복지 사각 같은 거. 이런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봐달라. 네. 이런 당부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이렇게 김 여사 특히 여성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이 조 의원의 말처럼 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초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곧 김건희 여사와 여성 국회의원들의 관저 회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이 친윤계 의원 4인의 부부 동반 모인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부부 동반이니까 당연히 김 여사도 있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에 초대했을 당시에 직접 관저를 안내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방문했던 지도부 이 김종혁 비대위원 얘기 듣고 오시죠. 도착해서 이제 여사로부터 김건희 여사로부터 뭐 그 안내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이 안에 이렇게 인테리어했어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김 여사가 그럼 우리 안에 앉아서 미리 다 앉아서 기다리시죠 뭐 하면서 다 앉아서 그 맥주 이렇게 놓고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다 네, 이 관저에 초대된 김종혁 비대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또 김건희 여사가 이 안사람으로서 이 내조하는 차원에서 뭐 안에 좀 안내도 하고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김 여사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한마디를 하고 나섰더라고요. 맞습니다. 민주당 당 대변인이면서 이 김건희 여사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김의겸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제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전에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공언했는데 지금 조용할 날이 없는 내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내조는 이 주가 조작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 대변인에는 대변인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장동혁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김의겸 가짜뉴스 생산 공장장의 발언이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있는 게 당을 위한 내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네. 발언에 대해서도 김의겸 의원이 또다시 응수했습니다. 네. 이 대변인의 입을 막는다고 김 여사의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진정 김 여사의 결백을 자신한다면 야당 대변인의 입을 쳐다볼 게 아니라 특검 추진에 나서길 촉구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네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연일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뭐 각종 뭐 주가 조작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세가 또 거세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공개 행보를 해야 된다. 네. 일단 비공개 행보를 하면서 사진을 뭐 이렇게 사진을 이 비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 그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계속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두 번째는 맨 처음 취임식 때 반보 뒤에서 따라가는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보냈거든요. 안도를 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네. 절대 그 앞으로 먼저 가거나 하는 그런 그 상황일 때 또다시 아마도 민주당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네. 세 번째.
정치적인 지금 뭐 조수진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지만 네. 그 역대 어떤 영부인도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됐으면 화가 됐습니다. 네. 늘 지금 돌아보면 어떤 영부인은 어떤 의원을 네. 총애하더라. 이 말은 언제나 찌라시가 아니라 사실 정보지에 늘 도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구설에 오르기 시작하면 도리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정치에 늘 경계를 하고 또 이 공개 행보를 하고 또 언론에 노출을 될 때 삼가하고 이런 세 가지만 지킨다면 네. 저는 민주당이 공세를 계속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어떤 이 삼가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지율이 조금만 오른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정치적 워딩을 한다거나 정치적 스킨십을 계속 이렇게 보이는 어떤 모습을 할 때는 역시 민주당이 계속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들 일각에서는 정치 감각이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용한 내조보다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분씩만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정치 감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예술의 전당 실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안 됐는데 마스크를 두 분은 안 쓰셨네요. 쓰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뭐 저 이런 상황 전후 문맥을 모르니까 네, 주변 분들이 다 쓰고 계셔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는 이제 5년 동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뭐 소외계층에 대한 활동이랄지 이런 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털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때 본인이 대국민 사과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또 대통령께서도 조선일보 단독 신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되고 보니까 집사람이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 생각보다. 그건 정치 초보니까 그런 생각하셨겠죠. 별로 할 일 없을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화 시켜야죠. 제2부속실도 만들고 기자들도 가서 공식적으로 취재할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말 나온 김에 영빈관도 지금 한 달 새 상춘제 포함해서 14번 사용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 발짝도 나 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든 누구든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은 하셔야죠. 예.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도 코로나가 있었을까요? 대통령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주변 참모들은 다 쓰셔도 실내에서도 그렇죠? 그랬던 걸로 저 기억이 되네요. 그게 이제 뭐 노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죠. 그냥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게 뭔가 방역법 위반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잠깐 옆으로 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감각이 탁월한지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경철 의원. 정치 감각이 탁월한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고요. 예. 그러나 지금 여러 뉴스를 봤을 때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정상적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국민들이 가졌던 억측, 선입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청와대 출입기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풀 취재도 개시가 됐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정상화됐으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는 추정, 근거 없는 선입관 이런 것들을 갖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을 겁니다. 가짜뉴스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사실만 믿어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둘러싼 여러 가지 억측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입는 상처도 여러 가지로 없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정상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감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짧게. 저는 그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 여사들 공식 일정이 수행 안 하고 따로 만났잖아요, 어린이. 그런 게 사실 공적 외교에, 그러니까 ODA의 좀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김건희 여사가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모들이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조수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 어렵다.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로키로 가는 거 그런 게 정치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일게요. 그 영부인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내조를 하시려면 야당과 협치하십시오라고 야당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정치 감각이죠. 예. 부인, 네. 영부인이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